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요. 근데 특감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날 이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처리하자는 날인데 네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일단 특별감찰관을 정리를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특검에 좀 맞서서 우리가 먼저 좀 선제적인 조치하겠다 뭐 이런 걸로 봐야겠죠. 정치적인 지금 의도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4명이잖아요. 이제는 또 숫자가 104명까지 지난번에 찬성을 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4명 남았어요. 이제 예. 그 숫자가 그런데 그날 어쨌든 의원총회를 특감관과 관련돼서 한다는 건 자 우리가 특감관을 일단 그거부터 하자. 그러니까 특검은 좀 나중에 생각하자. 특검은 더 지금 아직도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데 특감관이 특검을 대체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 조건은 된다. 네.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특감관 때문에 한 해에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앵커님? 특별감찰관 때문에 낭비되는 지금 한 8년 정도 계속 낭비되는 예산이 한 해에 5억 6천만 원이에요. 특별감찰관이 없는데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미 특감관이 언제 지금 사실 임명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법은 이미 통과를 시켰어요. 예. 법이 여야 합의해서 2014년도에 통과가 됐어. 특감관은 설치돼야 돼요. 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설치되는 공직이 있잖아요. 그럼 공직이 설치된다는 건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공간 비용이 5억 6천만 원이 그냥 나가요. 계속. 1년 내내? 예. 종로구에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때 예전에 근데 저는 예. 특별감찰관 취재를 했을 때 종로구에 사무실이 있어서 예. 그 기억은 나는데 이제 이석수 감찰관 이후로 감찰관이 뭐 임명이 된 적이 없어서 네. 그때 이제 새로 누가 와야지 네네. 사무실을 다시 구하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지금 기억하시는 게 네. 7억짜리 저기였어요. 임대였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이석수 감찰관 이후에 없어졌잖아요. 네.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줄인 게 5억 6천만 원짜리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주인 없는 사무실이 계속 그냥 있어요. 운영비만 나가고 있는 나가고 거군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금 해야 되겠네요. 민주당한테도 아니 그래 특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특감관은 법적으로 다 합의를 보았는데 그래 지금 계속 낭비가 되는 혈세도 낭비가 되고 네. 그걸 하자. 그건 예방적 차원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돌아보면서 의뢰하는 건 아니더라도 네. 지금 대통령실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특감관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네. 벌어질 일을 좀 관리를 하고 네네. 앞으로 있을 문제는 또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14일에 그럼 의총 때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잘 결론이 난다면 그냥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지 않고 추천하기로 결론이 나면 사실 이탈표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이번에는 예. 어쨌든 지금 명분은 이번까지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확실하게 민주당이 왜 지금 어저께부터 얘기되는 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하나는 범위. 그리고 뭐 제3자 네. 추천 특검법을 마치 손댈 것처럼 근데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도 마치 특검 통과시키기 전에 그런 뉘앙스를 했다가 그대로 통과시켰거든요. 이건 4명에 대한 어떤 흔들기지 실제로 이걸 하려면 지금 통과시키지 말고 아예 자기네들이 그 법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곤란해져요. 나머지 4명이 아니라 더 될지도 몰라요. 뭔가 진짜 지금 민주당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제3자 추천을 넣은 제3자 법을 추천하고 새로 만들던지 범위가 하면. 지금 범위는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다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네. 만들어서라도 수사할 수 있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건 수사 다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미리 없애고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했을 때 굉장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곤란해지는데 그렇게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이게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갖고 계속 압박을 넣고 계속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또 예.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계속 국회에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 통과시키면 국회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지죠. 특검의 그 시간이 돼요. 시계가. 네.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특검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 민주당이 지금 뭔가를 주도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게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요. 예.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분위기로서는 표결로도 안 갈 것 같고 대충 의견 수렴을 하다 보면은 그냥 특별감찰관부터 추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또 만에 하나 약간의 좀 이견이 발생해서 결론을 못 냈을 때는 이게 좀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타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찌됐든 친 한쪽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이 정도의 어떤 룸을 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실천을 하자라는 분위기고 친윤 쪽에서는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아주 목소리를 함께 내지 않는 부분이 좀 일부 친윤은 네. 뭐 또 특감관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네. 표결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한 게 의미가 있어요.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비록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임명은 어쨌든 임명한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측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좌지우지하면서 내 편이야, 친하냐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TK이고. 어찌 보면 약간 중간에 계신 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예. 딱 중간 정도의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표결이 안 이루어지게 표결을 안 하고 합의로 하겠다라고 아예 네. 선언하면서 이 날짜를 김상훈 정책의장이 지금 발표한 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친윤 내부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김상훈 정책의장이 네. 반영한 표현이다. 의견 수렴도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친한계가 자꾸 뭐 당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게 일부의 어떤 친윤계 쪽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사실 기자회견 이후에 별로 공격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비판적인 평가 같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친한계에서도 그냥 좀 받아들일 만한 의미 있는 부분만 평가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의 좀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른정당 모습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이게 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떨어져 나간 그 당 세력을 말하는 건데 홍 시장 말이 지금 공감을 좀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홍 시장이 네. 자꾸 그 2016년도 탄핵, 2016년, 17년에 걸쳐서 이 지금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이 계열 정당의 당시 탄핵 그 트라우마를 계속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어떤 상황이 당시 상황과 유사하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가 친한이었느냐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한테 드리는 공만큼 SNS에 정말 활약을 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땐 정말 네. 거리를 두고 네. 그리고 나중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을 때 사실 다 기억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단이라고 표현했던 거. 예.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막 재판받고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출당 문제 있었고. 근데 자기는 출당시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대표가 자기가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당이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과연 이게 정말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TK잖아요. 대구시장을 왜 했어요? 자기가 이제 TK의 적자다. 경남 지사도 하고 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는 TK에서 했다. 그래서 나는 네. 영남의 적자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 TK에서의 지금 TK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물론 있죠. 조금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대통령 지지율 얘기 나오면 TK가 어떻게 됐다. 이게 지금 중심이에요. TK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사실 가드 역할을 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TK의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낮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어떤 워딩이 TK에 안 먹힌다라는 네. 그런 결론이잖아요. 거기에 뭐 홍 시장의 주장에 크게 공감하는 여론은 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반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